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 조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는데 향후 한미 관계에 이 상수와 변수가 뭘지 먼저 박수현 위원장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예, 저는 한미 관계의 상수를 한미 동맹의 새로운 정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변수는 중국과의 실리 외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관계는 무엇보다 이 한미 동맹을 어떻게 강화하고 유지하느냐, 또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어느 정부든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그건 변할 수가 없는 상수인 것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한미 동맹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서 과도한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제자리로 잘 정립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의 패권 다툼이 이제 문명사적 충돌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균형 외교나 균등 외교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만큼인데 다만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중국에는 균형 균등보다는 어떻게 실리를 우리가 잘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한반도를 둘러싼 그런 새로운 역학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미 동맹이 상수에 들어가고 중국이란 이름이 변수에 들어가네요. 오신환 전 의원님. 공교롭게도 오늘 저 박수현 위원장님 상수 변수하고 제가 좀 흡사한데요. 어느 분이 봤습니까? 네. 일단은 그 캐릭터 자체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당선인의 경우는 현격히 차이가 나고요.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에 있어서 국무부 관리 중심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을 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한미동맹을 굉장히 강조해온 조 바이든 시대에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그 신뢰 기반을 통한 동맹 강화 요것이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이것이 저는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녹여내서 상수 변수를 녹여서 저희가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든 후보에게 승리를 축하했는데 영어 발음 그대로 같이 갑시다. 한미 연합사령부 구호인 건배 구호처럼 쓰는 게 쓰여졌고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요 이 트위터로 이 축하하는 것이 거의 국제 표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소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낸 새로운 트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갑시다는 사실은 건배 구호입니다. 그 소위 이제 이번에 우리가 그 카투사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카투사 전역한 카투사들이 모인 그런 한미 동맹의 강화 자리에 가도 항상 건배 구호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일종의 아주 굳어진 구호처럼 그렇게 누구나 쓰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발빠르게 그렇게 어떤 한미 동맹의 강화에 대해서 아마 강조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 조치를 빨리 한 것이고요. 어쨌든 정상 간의 통화 또 강경화 장관의 방미 이런 것들이 차례로 배치가 되어서 빨리 한미 정상회담이 빨리 이어지는 그런 수순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기본적으로 특히나 트럼프 정부가 취해왔던 미국 중심의 전 세계적인 어떤 외교 전략들이 새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언론에서 바이든 당선인 쪽과의 외교 라인이 다소 부실한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들을 표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 입장에서 우리 외교부가 당장 이 정부만의 외교부가 아닌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맺어온 측면에서 보면 빨리 그 라인들을 만들어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바이든 정부와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빨리 한 라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채널을 만드는 이제 그 대상이 바이든 당선인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지한파 수준이 아니고 친한파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른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DJ 시절에 2번,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정권 시절에 1번 이렇게 방문했는데 우리 두 의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 어떤 장면, 어느 방문 시점이 좀 주목을 받으세요? 인상적이에요? 저는 우리 오신환 의원님도 그러라고 보는데
김대중 대통령 그 재임 시절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오찬을 나누었던 그 일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넥타이를 바꿔 맨 일화죠.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70대 그 정도 연세였기 때문에 좀 밝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저런 젊은 넥타이를 많이 맸는데 네. 지난 녹색 넥타이를 맸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넥타이가 예쁘다라고 이제 바이든 그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넥타이를 바꿔 매자 해서 넥타이를 바꿨는데 마침 김대중 대통령의 그 넥타이에 스프가 묻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걱정을 하니 괜찮다. 오히려 그것을 간직함으로써 내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겠다고 그렇게 말했고 또 박지원 국정원장의 회고에 의하면 사실은 바이든 의원이 한국인들을 만날 때 미국에서 그 넥타이를 자주 메고 왔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 이후에 한국을 방문할 때 또 우리 대통령이 가서 만날 때 아마 저 넥타이를 가지고 있다면 상징적으로 그 넥타이를 메고 나오지 나온다 않을까. 하면? 예, 그러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이 한미 동맹의 어떤 새로운 정립, 신뢰에 기반한 그런 새로운 발전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저는 그 지점이 아주 가장 네. 기억에 남습니다. 그 조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고 또 인간적인 신뢰와 소탈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격적으로 트럼프 현 대통령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 여권 쪽에 뭐 박정 국정원장이나 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어떤 일화도 있지만 우리 야권 쪽의 인사들하고도 많은 친분과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박진 의원의 경우는 뭐 전통적인 외교통인데 외교위원회 활동들을 쭉 하면서 독대하고 서로 소탈하게 담소를 나눴던 그런 일화들도 이야기가 되고요. 특히 네. 조태용 현재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는 외교부 차관할 때 국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그 지금 토니 블랭컨 선임 자문과 긴밀하게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뭐 여야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특히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오랫동안 상원 의원을 했던 조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의원들 간의 외교들도 좀 더 긴밀히 활발히 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한미 동맹이 다시금 좀 제대로 공고히 네.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런 결국 동맹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금 미국에 방문 중인데 지금 당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초청을 해서 간 방문인데 폼페이오 장관만 만나고 그럼 바이든 당선인 쪽에 사람들 좀 만나는데 좀 어때요? 그 드러내놓고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몇 년 전을 복기를 네.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로 당선이 됐을 때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심지어 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요. 네.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이제 그 인맥이 형성이 되고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외교 관계를 이어왔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저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간의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미국도 우리 한국과의 외교를 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동북아 평화나 대중관계 이런 곳에서 굉장히 한국이 필요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오신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시간이 좀 걸리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의원 네. 외교단을 좀 꾸려서 서로 교류하면서 그런 물꼬를 좀 트는 이런 의회 외교가 우선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그 폼페이오 장관을 강경화 장관이 만나게 되면 강경화 장관이 바이든 당선인 캠프 쪽에 녹화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캠프 쪽에서 연락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예. 예, 네네. 물론이죠.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어쨌든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두고 양쪽이 협상하면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니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는 모든 어떤 의사결정이 탑다운 방식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외교 방식들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이 다자간에 그리고 국무부의 전통적인 관리들 중심으로 그것을 신뢰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오랫동안 경험을 가진 그 관료들 중심으로 해서 조속히 그 라인들을 만들어내고 네. 또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들을 잘 꾸려 나가면 저는 충분히 대화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선은 미국도 대한국 정책에서도 국익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국익이잖아요. 물론이죠. 국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데 현재 상황에서 여당은 이제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여야 간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여당은 이제 북한과 대화, 남북 대화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이제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대북 정책에 지금 바이든 시대에 당선인 대통령 시대에 우리 대북 정책, 우리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상수와 변수 뭔지 좀 압축적으로 한번 네네. 풀어주고 넘어갈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 이제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원샷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탑다운 방식의 협상 전략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상수로 봤고요. 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적인 어떤 입장들을 지금 잘 나타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에 대한 어떤 반응,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이것이 저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 위원장님. 예, 저는 뭐 변함없는 상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생존의 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변함없이 상수로 있을 것인데 다만 이 비핵화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지금 오신환 의원님 지금 말씀 계셨습니다만 미국의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난번에 하노이 노딜이 왜 되냐면 꼭 마지막 단계에 북한에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핵 리스트 전체를 한 번에 다 신고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협상이 깨질지도 모르는데 자기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리스트를 내면 미국이 공격할 지점을 다 포인트로 찍어주는 것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찍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상수이지만 미국이 접근하는 방식이 점진적 단계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한 단계 하면 보상을 해주고 네. 다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러한 미국이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오신환 전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반응이 좀 주요 변수로 봤고 우리 박 위원장은 미국이 좀 어떻게 전향적이다 아니면 그동안의 접근 방식을 접근 방식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하는 게 낫다는 것이고요. 잠시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대통령 수석보좌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여야든 바이든 당선인의 그 측과 그 다방면으로 소통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 네네. 나왔다는 내용이고 또 좀 이제 발언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공백은 없을 것이다. 결국 이제 인수위까지가 대략 70여일 되는데 그 사이에 공백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한미 양국이 국민의 유대 발전을 위해서 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두 분이 얘기할 때 앞으로의 뭐 북미 관계 아니면 남북 관계에서 변수에서 중요한 게 북한의 어떤 반응을 주목했는데 아직까지 북한 반응을 안 하는 북한에서는 뭐 공식 매체든 뭐 대남 매체든 반응이 없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와 뭐 정상회담을 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 트럼프의 어떤 돌발 변수에 의존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지금 당선인이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우호적인 언사들을 여지껏 해왔던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상황들을 이제 판단하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상호간에 둘이 좀 험한 말을 주고 받았어요. 어느 한쪽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서 그 뭐 탑다운이 아니라 버텀업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조 바이든의 뭐 원칙들은 이미 살짝 보이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급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의 의식 수준은 깨가고 있고 핸드폰이 한 600만 대가 보급이 돼 있다는 네. 것이니까요. 하루빨리 이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발전 보상을 빨리 받아가지고 북한 인민들을 잘 먹이고 살리는 것이 좀 급한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조 바이든의 이 당선을 아마 굉장히 신중하고 조금 마뜩찮은 그런 시각으로 아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선 예측도 북한 당국에서도 미국 대선의 당선자 예측하는데 이제 신경을 세웠을 거고요. 또한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이른바 빅4 인사, 그다음에 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아마 대화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미 대선에 대한 파장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바로